그러면 지금 25% 30%가 빠진 수준이 허리면 지금 무릎 정도 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떨어지는 왼쪽 무릎은 지나고 있지 않나. 적어도. 지금은 이제 지수가 좀 올라져야지 네.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도 좀 올라와 줄 수 네,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현재 차트는 또 세무사님 차트도 잘 보시니까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는 이번에는 진짜 바닥을 뭐 좀 뒤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닥이 너무 열려 있는 건지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바닥은 너무나 열려 있겠죠. 그러니까 열려 있다라는 게 막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야, 뭐 2천까지도 열렸어 이게 아니고 제가 그 차트를 볼 때 신고가를 뚫으면 올라가는 힘이 센 거고요. 신저가를 찍으면 내려가는 힘이 센 거잖아요. 근데 바로 촬영일 기준 오늘까지도 어제 장중 신저가였고 오늘 종가 기준 신저가란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역사적 신저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도 나오고 역사적 신저가도 나와요. 종목은 상장될 때 저 높은 데서 상장됐는데 계속 빠지면 역사적 신저가가 나오죠. 네. 나라의 지수는 역사적 신저가가 나올 수 없어요. 나오면 그냥 그 나라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움직였는데 몇십 년 전, 50년 전으로 회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역사적 신저가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신저가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2022년 올해의 신저가 또는 52주 1년의 신저가? 네. 그러면 지금은 정확히 52주 신저가이면서 1년의 신저가예요. 그럼 되게 약한 수준이고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건 차트적으로 당연히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개중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특히 경제학자분들은 내년에 경제 공황 또는 적어도 경제 맞아요. 불황이 온다, 경제 침체가 온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는 말도 또 많이 해요. 네. 경제 침체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초보자 분들은 야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이야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착각이죠. 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락이 이제 시작인가요? 1년 전에 하락이 시작했지. 무슨 뜻이냐면 지수의 분석이 왜 중요하고 좋냐면 그냥 수치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의 하락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작년 6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작년 최고가 3,316이 바로 6월 21일이었거든요. 딱 1년 됐네요. 그렇죠. 6월 28일인가? 6월 25일. 네. 6월 25일 3,316포인트가 52주 최고가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이 52주 최저가고. 그럼 1년 동안,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네. 한 일주일 빠진 1년 동안 빠진 거예요. 근데 하락이 이제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하락은 1년 동안 됐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됐냐면 3,316에서 2,400까지 제가 최근에 계산한 기억을 한 2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팩트만 말하면 1년 동안 우리나라 지수는 25%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 그럼 1년 동안 25%가 빠졌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몇 퍼센트나 더 빠질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예상을 하면 되죠. 지금 제가 말한 1년 동안 20% 빠졌다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락이 시작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락이 시작이 아니고 벌써 1년 됐고 25% 빠졌고 그럼 그 다음 예상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얼마나 더 빠질까? 또 지금부터 몇 퍼센트나 더 빠질까? 그 예상은 가장 좋은 건 과거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빠졌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좋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네. 과거를 그냥 이 화면상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전에 그랬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빠졌던 시기가 언제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최근 한 1년 주식하고 공부 별로 안 하신 분들은 언제 우리나라가 빠졌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한 5년, 10년 주식들을 하셨거나 또는 차트를 보시면서 과거의 급락 시기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정리가 아마 되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주식을 했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IMF 때가 가장 큰 폭락이었고요. 그렇죠. IMF 이후에가 밀레니엄 파동 때, 인터넷 거품이 붕괴됐던 밀레니엄 파동 때, 그리고 그 다음이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경제위기 때, 그리고 그 다음이 코로나 위기 때, 이렇게 한 4번 정도가 지수가 30% 이상 막 40%, 50%까지 빠진 때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96년부터 오늘까지 월봉 차트예요. 월봉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차트 공부를 일단 하나도 안 하신 분이고요. 차트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 5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얼마나 빠졌는지를 10분이면 볼 수 있는데 그 무게를 안 해도 돼라는 한마디로 안 할 거면 사실 주식 투자에서 큰 돈 벌겠다는 욕심은 버리셔야죠. 왜? 남들 하는 거는 다 아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저는 재무제표 잘 봐요.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데 뭐 재무제표를 못 보겠어요? 그러면 재무제표만 보고 큰 부자 돼야지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왜?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고 큰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럼 나도 차트 공부해볼까? 어떤 분들은 스케줄 매매를 해서 큰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럼 나도 스케줄 매매 해볼까? 스케줄 매매요? 스케줄 매매 이제 뭐 재료 매매 같은 거죠. 재료가 앞으로 다가올 자료가 어떤 건지 체크를 해서 그 스케줄에 맞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면 그걸 공부하는 게 어찌 보면 욕심이 있는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트의 장점은 명확히 있어요. 지금 이 하나면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10분 만에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무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96년, 97년 초부터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대에서 277포인트까지 한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났던 그 시기가 바로 IMF 시기였고요. 최저점은 98년 10월 정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토막이 많이 났던 시기고요. 고등어도 반토막인데 거의 갈치 토막입니다. 3분의 1 토막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필명 중에 우스갯소리로 나 고등어 그러면 반토막 많이 나는구나. 갈치 그러면 한 4분의 1 토막 나나 그런 정도만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웃기게 이렇게 필명을 지는데 거의 이건 고등어 토막 반토막보다 더 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3분의 1 토막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IMF 때 같은 정말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환란.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가 온다면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저는 어떤 위험이 왔을 때 과거하고 대입을 많이 시켜봐요. 요즘 위험이 IMF 때랑 비슷한가?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IMF 시기는 한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파동이 2000년도 1000포인트에서 한 1년 만에 2001년도에 5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요게 이제 밀레니엄 파동 또는 인터넷 거품이 붕괴됐던 시점이죠. 그 다음엔 굉장히 오랜 동안 5년 연속 상승했던 시기가 있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네. 5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2007년 한 11월부터 한 2008년 10월까지 딱 1년 빠졌거든요. 네. 요 1년 빠졌을 때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요 시기가 짧고 굵게였어요. 사실 IMF도 한 2, 3년 빠졌거든요. 근데 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짧게 1년 동안 반토막이 좀 더 났었죠. 한 2000포인트에서 한 890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좀 더 났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토막이 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난 게 2017년 말부터 코로나 때까지인데요. 이렇게 사실 길게 하락기였냐라고 하면 좀 애매해요. 왜냐면 2008년 고점에서 한 1년 정도 한 30% 빠졌다가 그리고서는 한 1년 이상 거기서 보합을 보이다가 코로나 때 그냥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하락이었다기보단 두 개를 끊어보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 직전 고점이 2000 이상이었죠. 2200 정도. 네. 거기에서 한 1400대까지 반토막은 아니고 한 35%, 40%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3달 정도에. 그러면 과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기간과 하락폭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90년대 초부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25년 정도. 25년 정도의 시간 동안 몇 개를 말했죠? IMF, 밀레니엄 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4개예요. 네. 그럼 한 25년 중에 4번이면 6, 4, 24, 평균 6년에 한 번. 그러니까 굉장한 하락장이 평균 한 6년에 한 번 왔었고, 그 굉장한 하락장 중에 가장 길고 가장 낙폭이 컸던 건 IMF.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어찌 보면 지금 주식 하시는 분 중에 IMF 때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죠. 세무사님 IMF 때 투자를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때 저는 거의 여러 번 제 책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IMF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99년 초에 제대를 했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가 계좌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군대에서 월급 10,000원 받을 때 돈 한 10만 원 있을 때 계좌를 텄던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IMF의 하락을 공부를 다 하면서도
손해는 크게 안 나고 뭐 10만 원에서 반토막 났겠죠. 5만 원으로.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주식을 본격적으로 했던 99년 초부터 시장은 막 날아가고 저도 계속 돈을 계좌에 넣으면서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운이 좀 좋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IMF 때가 가장 하락 기간도 길었던 2년 이상 그리고 3분의 1 토막. 네. 자, 그다음 하락폭이 2배 이상 났던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그 하락폭이 반토막 이상이 났던 건 사실은 25년 중에 2번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랑 IMF 때. 이 2번을 제외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붕괴가 됐던 밀레니엄 파동 때는 거의 정확히 1년이었어요. 2000년 초 99년 말부터 정확히 2000년 10월 11월이니까 한 11개월 동안 1000포인트에서 500까지 딱 반토막. 요게 세 번째였고, 그 다음 네 번째 무서웠던 게 이제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코로나가 한 2100에서 1400, 1500까지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시기는 좀 시작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락이 벌써 지금 보시면 월봉상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1년 동안. 1년 동안 한 거의 25% 정도 빠진 상태. 그래서 3,300에서 2,400 정도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차트적으로 보는 수준은 여기가 의미 있는 수준이 한 2,500포인트. 왜냐하면 2017년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2022년이니까 한 5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지수가 5년 전 고점 처음 찍었던 그 지수 때, 그리고 또는 우리나라에서 2000을 처음 찍은 데가 2007년이거든요. 2007년이면 지금 15년 전이에요. 네. 15년 전보다 한 20% 올라 있는 때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해야 돼요. 우상향을 해야 되고 금리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네. 근데 15년 전보다 20% 오른 수준이에요. 그러면 1년에 1%씩 복리로 치면 1년에 1%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평균 회계값으로 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평균 회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왜 추세 매매를 더 좋아하냐면 역배열, 역추세에서 잘못 들어가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 들어가면 거기서 원금을 회수 못하고 빵원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계속 안 좋아지는 회사는 끝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나라의 지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한 나라의 지수가 위험하다고 상장 폐지되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죠. 없죠. 그래서 제가 지수를 볼 때는 언제나 야 이제 이건 끝났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언제 살아날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적어도 2,500은 꽤 의미 있는 지수대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좀 손해가 다른 달보다 지금 1년 빠지는 기간 중에 6월 달에 좀 손해가 컸던 건, 야, 2,500은 지지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2,500이 붕괴됐으면, 그럼 또 열려 있어야죠. 아까 아래로는 막혔나요? 안 막혔죠. 지금 연중 최저점이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빠질까 해서, 야, 2,300 초반이 아마 제가 계산했던 30%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야, 2,300까지라고 해봐야 지금 100포인트 빠지면 돼요. 100포인트는 뭐, 엊그저께 빠진 게 하루에 1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얼추 많이 빠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차트적으로 또 지수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트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하고 발바닥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투자자의 진짜 목표이자 꿈은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격언이 가르쳐 주죠.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그럼 이제 제가 강연회나 차트 공부를 할 때 거기서 말하는 무릎과 어깨는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올라가는 무릎, 그리고 또 어깨는 머리를 친 떨어지는 어깨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바닥 확인하고 매수하고 또는 머리를 확인하고 매도하고. 근데 그건 역시 개별 종목에서는 그게 이야기가 맞는 거고, 이 지수로 봐서는 어찌됐든 지금 바닥 확인은 안 됐습니다. 다만 그럼 여기가 머리냐?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는 일단 여기입니다. 머리는 1년 전 작년 6월 말 3,300이 머리예요. 그 어깨냐? 저는 여기는 어깨도 아닌 것 같아요. 어깨보다도 더 내려와 있죠. 여기가 허리냐? 허리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허리면은 한참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허리면 허리는 우리 몸의 허리는 반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25% 30%가 빠진 수준이 허리면, 지금 무릎 정도 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는 최하 떨어지는 왼쪽 무릎은 지나고 있지 않나. 적어도
오늘이 바닥이라면 발바닥인데 어쨌든 지금 발바닥인지는 모르니까 아직도 연종 최저점이니까 뭐 좀 더 열어놓고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머리는 1년 전에 쳤고 어깨도 한 작년 겨울쯤에 쳤고 올해 1월쯤에 쳤다가 지금 1월에 빠지고 6월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허리를 지나서 무릎까지는 온 게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멘트들 있죠. 야, 이제 경기 침체 시작이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 딱 그랬어요. 야, 세상이 안 좋은데 왜 올라가? 선반영 돼서 원래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식은 6개월에서 1년 선반영이 되거든요. 내년에 경기 침체라면서요. 그러니까 올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내년이라면 올해 빠지는 게 좀 맞는 거고 언제까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무릎은 통과하고 있는 게 지금 지수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입니다. 지금 지수를 무릎에 비유하신 거 보니까 좀 그래도 뭔가 올라오는 걸 그래도 보고 좀 확인하고 사는 걸 좀 더 추천하시는 편인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네네.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한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아직 바닥이 아니야를 강조드리기보단 머리는 1년 전에 찍었고 허리도 찍고 내려왔으니까 지금 많이 내려왔다. 지금 너무 막 지금 와서 야 팔고 도망갈까 지금은 그건 안 되는 그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바닥이 아직 아니더라도 네. 머리는 한참 내려왔고 허리도 내려온 상태니까 뭐 다 팔고 도망가자 수준은 지났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바닥이 아직 더 있다라고 말한 건 확률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건 원래 다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제 오늘이 최저점이었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던 아니면 기간 조정이라도 받던 왜냐하면 이 조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치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수치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5% 30% 빠진 게 가격 조정 수치 조정이고요. 기간 조정은 얼마의 기간이 지났니? 지금 1년이 됐고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될지.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 작가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뭐 이걸로 보면 되겠다. 2020년 3월이 정확히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3월 이후에 4월, 5월, 6월 제가 김 작가 채널에 아마 한 6월쯤에 아마 첫 출연이었던 걸 기억나고 그때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왔는데 그 2020년의 가을, 겨울 또는 2021년까지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뭐 그때 한참 인버스 사람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떨어질 지수가 이제 너무 많이 온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을 때 제가 기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이게 단순 반등이 아니고 상승장이라면 1년은 넘을 겁니다. 왜냐면은 상승장이면 1년이 넘어야지 기억납니다.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코로나 바닥이 2020년 3월이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점이 2021년 6월이었죠. 정확히 1년 3개월이 상승장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 1년 3개월의 상승장이 끝나고 지금 기간적으로 1년의 하락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시작이 아니라고 이미 1년의 기간 동안 하락 조정을 거쳤고 앞으로 하락의 폭은 얼마나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으로 친다면 지금 2,400에서 10%만 빠져도 2,200을 또 깨야 되거든요. 2,200을 깰까? 만약에 깨도 10%. 지금 25%를 참았는데 10%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기간 조정으로도 벌써 1년이나 됐다. 그럼 앞으로 뭐 한 수개월 정도? 수개월 정도.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6월이니까 좀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 되면 야, 이 정도면 이제 다 빠지고 기간도 충분히 됐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 연말까지 금리 인상 계속 되고 내년에 경기 침체는 확실해. 금리 인상이 3.75면 당연히 내년에 경기 침체지. 그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1년 또는 6개월 이상 빠르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바닥 찍고 돌아서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네. 지금 과거 위기를 IMF, 밀레니엄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네 번의 이제 큰 폭락이 이겨주셨는데 그러면 이 위기 때 돈을 번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크게 빠졌으니까 거기서 올라온 걸 먹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위기 때 돈을 버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위기 때 돈을 벌었다기보단 위기가 끝나고 돈을 벌었겠죠. 위기의 다음에.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게 위기잖아요.
빠지는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파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선물 옵션이나 다른 역방향으로 요즘으로 지금 ETF 인버스거나 뭐 역방향으로의 베팅이 아니고선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2천 종목 중에 50개, 100개 오르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러면 그 하락장에도 그렇게 돈 벌고 상승장에도 돈 벌면 지금 막 수백억, 수천억씩 벌었어야 되는데 전국에 수백억, 수천억 번 사람은 1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락장에서는 다 잃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기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큰 돈 번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위기 다음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요즘이 재테크 공부를 더 열심히 할 때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2020년 가을 겨울 2021년 초에 진짜 전업 투자한다는 분이 많았어요. 아, 그때 그때는 전업 투자 열풍이었어요. 그냥 제 이제 저 주변에서 직장 그만두고 전업 투자 사방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사방에서 그 직장 수익률이 지금 사방에서 직장 그만둔다고 그랬던 이유가 보통 1력 하셨단 말이죠. 근데 1력 했는데 6개월 만에 따블이 나요. 따블이 당연히 났겠죠. 그때 지수가 따블 났는데 계좌가 따블 나죠. 그러면은 1력을 했는데 6개월 만에 1력을 보니까 근데 연봉 5, 6천인데 연봉이 2배, 3배를 6개월 만에 번 거예요. 당연히 직장 생활하지 않고 전업 투자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큰 돈을 벌겠다라는 착각에 빠지신 거죠. 왜? 그분이 전업 투자자가 될 만큼 큰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거나 투자자로서의 자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장이 좋았던 그냥 거죠. 좋은 장이었던 거죠.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했어도 돈을 벌었던 시기였던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다들 나 이제 주식 때려칠래. 안 할래.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죠, 거꾸로. 지금은 주식을 안 할 때가 아닌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부자가 됐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말한 4번의 위기, 바로 다음이죠. 왜? IMF 직후에 98년 10월부터 쭉 99년 말까지 한 1년 동안 300에서 1000포인트까지 지수가 3배가 올랐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IMF 직전에 1000포인트에서 277 간 거는 2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277에서 1000 간 거는 1년이 걸렸어요. 이때 큰 부자가 나왔고요. 그때 제가 주식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MF 직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요 1년에 지수가 3배 갈 때 제가 얼마나 빠르게 돈을 벌었겠어요. 자, 그 다음 큰 부자는 언제 나왔겠어요? 밀레니엄 파동이 지나고, 요때는 근데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야. 왜? 밀레니엄 파동이 지나고 1000포인트를 바로 찍은 건 아니고, 요 당시 2003, 4, 5, 6, 7에 좀 큰 부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 큰 부자가 언제 나왔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가 2008년 10월,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한 1년 반, 2년 동안 역시 890에서 2200까지 지수가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이때 큰 부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큰 부자가 요런 박스권에 나왔겠어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큰 부자가 언제 나왔겠어요? 재작년 코로나 2월부터 2020년 2월, 3월부터 그 다음에 작년 6월까지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의 큰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주식을 평생 한 번 해야 되면 언제 해야 돼요? 큰 위기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지금 팔고 도망가야 되나? 25%나 빠졌는데 근데 더 팔고 도망가야 되나라고 생각한다는 건 진짜 큰 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10%, 20% 더 빠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급락의 시기가 지나면 큰 부자를 만드는 시기가 바로 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더 빠질지, 그 빠진 이후에 반등은 언제 들어오는지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25년의 차트에서 세무사님이 가장 돈을 많이 잃었던 시기는 언제고 왜 이러셨고 그리고 그때 그 위기는 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요 당시는 제가 좀 욕심을 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산이 이미 좀 꽤 많은 시절이었겠네요. 많은 시기였는데 제가 욕심을 왜 냈던 시기냐면 제 인생에서 제가 좀 아쉬운 해가 있어요. 아쉬운 해가 언제냐면 2005년, 6년 이 시기가 제 인생에 좀 아쉬운 시기인데요. 제가 이때 세무사 공부를 할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세무사 공부할 때는 좀 빨리 붙기 위해서
1년 동안 주식을 아예 안 했어요. 놓쳤군요. 네, 주식을 안 하는 시기에 신림동의 고시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지금 주식을 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 뉴스에 매일 나왔습니다. 왜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뭐가 연중 최고점. 왜냐하면 1000포인트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가 2005, 2006이고요. 1500까지 스트레이트로 날아갔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내가 놓친 거예요. 네.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죠. 그러고서 제가 이제 세무사 합격을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하고서 2006년은 좀 조정장이 왔었고 2007년에 또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세무사였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로서 2007년에 또 상승장, 저는 신고가를 제일 좋아하니까 요 1500에서 2000 갈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요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빠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위치 한 25, 30% 빠지는 요 위치에서 설마 더 빠지겠어를 사실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한 1500 정도에서. 1500 정도에서 이 정도면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 이건 역으로 확률적으로 요번에도 막말로 20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말하는 거 다 예상치일 뿐이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확률적으로 접근하지 확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확률적인 접근이고요. 제 예상에는 무릎 지났고 뭐 한 2300 요 정도까지만 열어주면은 기간 한두 달 바닥 다지면 올라가겠지라는 건 제 예상치인데 제 예상치랑 다르게 2000도 깨고 1700도 가는 확률도 있는 거죠. 확률은 있는 건데 저는 높은 확률로 그렇게는 안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냐면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빨리 강하게 빠졌거든요.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할지를. 그래서 그 도산을 했던 그 시기들 굉장히 빠르게 1500에서 1500까지도 저는 꽤 많이 빠졌네 했는데 1500에서 800까지 가는 게 한두 달 걸렸거든요. 그 시기. 2008년 7, 8, 9, 10 요 시기가 제 주식 투자에서 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고요. 굉장히 많이 잃었을 텐데. 손해봤죠. 대응은 손해봤죠. 손해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빠질 때 손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정신적으로 가장 잘 이겨내는 방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하고, 뭐, 추우면은 따뜻해지고 싶은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해가 나락률은 언제나 50%예요. 이익의 나락률이. 50%, 손해가 나락률이 50%. 상승장의 오락률이 50%, 하락장의 오락률이 50%.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내 예상이 틀렸네. 1500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1000을 깨네. 1500에서 1000까지 정말 한두 달 만에 갔어요. 근데 이제 1000을 깼을 때부터 좀 굉장히 위기의식과 동시에 계속 더 계산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1000을 깼어? 2000에서 1000? 얼마나 더 빠질까? 진짜 안 빠질 것 같은데? 근데 900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허영만 화백님의 그 주식 타짜에도 그림이 나와요. 그 컷이 나와요. 제가 허화백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날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900을 깼어? 진짜 올인이다. 승부수를 던지자. 그러니까 물론 승부수라는 건 결국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서 한 건 아니고요. 제 포지션 자체를 저는 원래 파생도 했던 사람이니까 좀 더 레버리지를 상승 쪽으로 굉장히 실어놨죠. 왜냐하면 추세 매매라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절매하고 이제 바닥인가 더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900까지 깼는데 그때의 생각은 말씀 계속 드리지만 나라가 망하진 않는데 미국도 금융회사들이 망한 거지 미국이 망한 건 아닌데 왜냐면 저는 그 전에도 IMF 또는 밀레니엄 파동 또는 9.11 테러까지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도 결국 살아나는 게 주식시장인데 900까지 깨? 그 당시엔 그런 판단을 해서 좀 상방향으로 확실히 포지션을 실었고 그 바닥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 2000포인트죠. 890에 2000 올라가는 그 한 1년 반 동안 떨어진 거를 훨씬 회복하는 회복 이상의. 근데 저 바닥을 쳤을 때 더 들어갈 현금 여력이 있으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추세 매매자들은 떨어지면서 아닌가 싶으면 손절을 해서 다시 현금을 모아놓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금들로 주식을 샀다기보다는 오히려 포지션 매매로 파생으로 상방향으로 완전히 좀 이렇게 포지션을 걸어놨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에 맨날 생각하는 것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질문이 다 그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지수는 과연 어떤 위치일까?
절대 하락의 시작은 아니다. 이미 1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하락하고 한 25% 빠진 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대여섯 번째 정도 되죠, 지금? 네. 그잖아. 1년에 30% 이상 빠진 구간이 더 없습니다. 네. IMF 때, 밀레니엄 파동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말고는 30%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럼 지금 25년 동안에 한 다섯 번째 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기가 IMF 때 같은 위기면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니까 3천이면 뭐 한 1100까지 가야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IMF 같은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3300에서 1700까지 갈 수 있게 열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로나 위기 때가 한 35% 빠졌거든요. 그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얼추 무릎을 넘어갔고, 근데 저는 지금은 반토막 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30%선, 35% 선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 정도라고 말하는 거지. 만약에 반토막을 생각한다면 지금 허리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 큰 폭락을 했을 때 강도를 보면서 지금 나는 어느 쪽에 조금 추를 맞출지 그렇죠. 자기의 위기의식을 맞춰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중요도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무슨 일이 10가지가 있을 때 10개 중에 무엇을 먼저 할까? 그럼 비교를 잘해야 돼.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은 2,000 종목 중에 얘가 좋은가 계속 어떤 분석법에 의해서 또는 느낌으로, 촉으로, 감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택은 지금의 위기가 20, 30% 빠진 위기가 과거에 제가 설명드린 IMF 때의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위기, 또는 코로나 때의 위기, 어느 정도의 위기선인가를 잘 계속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판단했던 건 지금 한 무릎 지났고 뭐 바닥 열어봐야 한 2200선? 그럼 여기서 한 5%, 10% 더 빠진 바닥이고 뭐 기간은 뭐 한 몇 달 정도? 내년에 경기 침체면 올해 바닥 찍는 게 맞거든요. 1년 먼저 움직이니까.